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할 때 우주는 우리를 돕는다. 소설가 김현수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20회로 돌아온 저는 제재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12월이면 한 해를 돌아보며 종종 지난 날을 한꺼번에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반성을 하기도 하죠. 해를 거듭할수록 하고 싶은 것들은 여전히 많고 이루지 못한 것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더 늦기 전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야만 하는 일들은 어차피 내년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을 테니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종합 비타민, 이 책 이 글에 들어가기 앞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같이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이분의 예민한 부분만 너무 부각이 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데요. 실제로는 다정하고 스윗하신 분이죠. 네, 여기저기 꿀을 발라놓은 듯한 남자. 꿀을 좋아하면 푸는 곰, 곰은 곰곰. 네, 곰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품절남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임시 품절이라기보다 절판이죠. 네, 절판된 마성의 남자. 구절판은 맛있고 맛있으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샤샤. 네, 샤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재가 시작하기 전에 네. 혹시 처지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네. 처지네요. 근데 20회라고 오프닝을 제대로 준비해 왔는데요. 그러게요. 약간 대종상 느낌으로. 네. 오랜만에. 대종상 망했나? 맞아. 대종상 논란이 망했는데. 있었죠. 그럼 청룡영화제로 하죠. 다음번에 여기 진행자 아무도 안 나오고 뭐. 네, 좀 힘을 줬습니다. 네. 20회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10단위는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20회로 돌아왔는데 네. 별로 할 말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오프닝 칭찬 좀 더 해드려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네.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네. 이 정도면 라디오 작가가 쓴 오프닝에 뒤지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셰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사실 그거였어요. 제가 19회 말미 우리 방송 말미에 네. 꾸준함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김현수 작가 말을 또 가져오기도 했고 꾸준하게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도 꾸준하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넣어봤습니다. 어딜 가? 꾸준함이랑 그래서 뭘 해봤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할 때 우주는 우리를 돕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디 나오는 문장인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소설가의 일에 나오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어요.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래 완독한 얼마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가요? 네. 자, 아무튼 저희 오늘은 이것도 글이라고 시간이라서 네. 근황 정도는 네. 제가 가볍게 넘기고 네. 그냥 보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인위적이네요. 자, 아무튼 20회에 이제 들어갈 텐데 우선 같이 글 써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오늘 소재는 연소. 네, 연소였습니다. 네, 제가 연소를 소재로 글을 쓸 테고 글을 써왔죠. 네, 왜 이러죠 오늘? 왜지? 제가 오프닝에 아시죠? 오프닝에 항상 이렇게 힘을 쏟으면 에너지가 쫙 힘을 쏟으셨어요. 처지던데? 네, 아무튼 네. 저희가 연소로 글을 써왔고요. 저희가 다음 네. 소재는 제가 고른 소재입니다. 네. 같이 글 써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는 소재로 글을 쓸 텐데 네.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새해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또 골랐군요. 네, 책은 생각하신 건가요? 책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마 독립출판물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왜 이렇게 째려보시죠? 아니 근데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저번 주제가 새벽 5시 공원이었거든요. 네.
그거 준비하면서도 그랬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곳으로 우리를 보내보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제재가요? 제가 그랬었어요. 결국은 이런 주제를 내는 것 같아요. 제재 자꾸 어디 가고 싶나 봐. 그런가 봐. 또이 2주 쓸 동안 또 네. 얼마나 저를 또 너는 잘 쓰고 있냐 이러면서 얘기하실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2주 동안 하나의 소재로 써온 글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네. 이번 소재는 바로 샤샤님이 제안하신 네. 뭐였죠? 연소라는 주제였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아유 글들이 아주 네, 아주 그렇죠. 그냥 우선 저희 글 하나씩 낭독하고 네. 감상을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누구 글부터 하는 게 좋을지 이제는 좀 진짜 20회고 네. 누군가는 먼저 좀 총대를 외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시죠. 이제 계속 제재만 먼저 하는 게 좀 식상한 시기가 왔으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 가위바위보에서 제재가 있잖아요. 네. 오늘도 그냥 가위바위보 하죠. 진 사람이 하기. 저도 진짜? 껴서 껴서 셋이. 저도 꼈어요. 아니 이거 꼭 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진짜 전혀 없고. 없어요. 혹시 두 분만의 카톡방에 있으신 전혀 없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보통 이러면 혼자인 사람이 하는데 그러게. 제재가 이겼거든요 지금. 제가 혼자. 볼을 내서 이겼고 두 네. 분은 주먹을 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제재 거부터 하는 하시죠. 걸로. 네. 그리고 제가 아, 대본을 진짜. 다 끝나고 대본을 딱 넘기니까 네. 제재 글이 나왔어요. 그럼 저도 그래요. 아 그럼 딱 이거 해야겠네. 제재 그랬네. 예. 어, 운명이라고 하죠 이런 거. 아 그리고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가위바위보 같은 거 할 상황 좀 만들지 마요. 피곤하니까. 뭐 꼭 필요하면 네. 오늘은 제일 긴 글부터 하자 이렇게 해도 돼요. 오늘 또 제가 길죠? 그렇습니다. 대신 네. 멘트는 짧게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30분 좀 넘던데 네, 짧게 하는 걸로. 네. 자 그럼 제 글. 뭐 내가 진행을 하고 있지. 네 그럼 제 글을 읽어주실 분을 제가 네.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샤샤님이 네. 이번에 좀 낭독을 해주셨으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번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곰곰님이 왜요? 제가 싫은데? 지난 제 글을 샤샤님이 읽으셨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생각해보니까. 샤샤님이 읽으시는 걸로 하시죠. 역시 번복은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제재의 글을 읽겠습니다. 제재의 이번 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라는 글입니다. 가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면 깨끗하게 다 타버린 기분이 들어. 실제로도 그렇지. 그렇고 말고. 웃기지 않아? 방황하는 순간 우린 타 죽고 마는 거야. 지금은 5번쯤 다시 태어났을까? 아직 인생의 4분의 1 정도 살아냈는데 말이야. 앞으로 10대번은 더 뜨겁게 바스러질 예정인데. 그러지 말고 너도 함께 할래? 보아하니 왼쪽 팔은 거의 다 타버렸구나. 어서 와. 불구자들의 세계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 오른팔은 잃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허이허이 저어도 소용없어. 전혀 아무것도. 내가 재밌는 사실 하나 얘기해줄까? 나도 너처럼 오른팔은 잃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잘라냈다 이어붙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 톱으로 근육과 뼈를 갈라버렸지. 그리곤 피가 뚝뚝 흐르는 내 오른팔을 입에다 물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었어. 하루 종일 다리로 땅을 파서 깊숙한 곳에. 왼쪽 다리마저 다 타버린 나는 한쪽 발로 콩콩 뛰어서 오른팔을 찾으러 그곳으로 갔어. 절박하게. 이틀 동안 오른다리로만 땅을 팠어. 그런데 말이야, 킥킥. 잘 들어. 연탄재가 있었어. 내 오른팔이 아니라 까맣게 타서 가루가 되어버린 연탄이 그곳에 있었어. 그게 바로 이 세계야. 다 타버린 불구자들의 세계.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마음을 지녀야 할 거야. 무엇이든지 베어버릴 수 있는 차가운 마음. 타기 전에 내가 차갑게 잘라내어 버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아주 가끔은 말이야. 그래서 그게 더 측은하고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 우리답게 살자. 우리답게 다 타버리자. 네, 여기까지 제재님이 쓰신 그럼에도 불구라는 글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사실 오늘 제가 이 글을 갖다 드릴 때 두 네. 분이 마주보고 웃으시던데 무슨 얘기 하셨나요? 아니 제일 처음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벌써? 이런 느낌? 제재가 저희 중에 가장 먼저 글을 준 게 굉장히 드물죠. 드문 일이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네. 제가 용어를 정확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글을 약간 그로테스크하다고 하는 거 맞나요? 그로테스크하다는 느낌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괴기하고 기괴하다. 네. 네, 그렇죠. 그로테스크. 그렇죠. 네. 저는 네. 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이건까지 하면 4번 정도? 아이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아 무슨 네.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걸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특정 문장은 어떤 느낌을 주려고 암시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도한 게 뭔지 좀 궁금했어요. 물론 이게 의도를 물어봐서 글에 대한 해석을 듣고 하는 게 좀 촌스러울 수는 있는데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작가가 앞에 앉아 눈앞에 있는데 있으니까. 뭐. 그렇죠. 사실 뭐 그런 거였어요.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그 이미지들을 그냥 제 언어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막 정확한 문장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문장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제 글을 읽고 어떤 분들이 장면을 떠올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글을 쓰고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아니 그렇게 다 설명하지 말고 네. 너무 이렇게 다 설명하면 더 네. 이상 우리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예, 그럼 또 그러면 지금 전 제재님 말 들으면서 딱 아, 떠오른 건데 네. 제재님이랑 저랑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이거 어제였나 와이프랑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두 분 어떠신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원작 소설이 있고 영화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둘 다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보세요? 어렵나요? 원작 소설과 영화. 소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션이 있어요. 아, 그러면 영화도 나와 있고 소설책도 있어요. 전 영화부터 볼 것 같습니다. 영화부터요? 네. 제재님은? 저는 책부터 볼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왜일까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저는 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고 아 이거 원작까지 찾아 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책을 보고 나서 아 이거 영화로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대개는 영화를 보고 책을 찾는 경우가 없어서 이왕 둘 다 즐기고 싶으면 책을 먼저 보지 않을까. 샤샤님은? 저는 항상 이야기가 궁금해요. 이야기가 무엇일지. 근데 그거를 좀 빨리 알고 싶어서 빨리 얻는 방법은 영화일 것 같아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영화를 먼저 보고 나중에 책을 보는 사람이고 와이프는 책을 먼저 보고 나중에 영화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와이프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서 책을 보고 내가 재밌게 본 이 책을 내가 상상한 거랑 얼마나 비슷하게 아니면 얼마나 다르게 이미지로 만들어졌을까가 궁금한 거고 저는 영화를 보고 근데 영화는 책이랑은 다르게 얘기가 축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담아내지 않은 이야기, 여기서 다 담아내지 않은 텍스트는 뭘까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방금 제재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면에서 약간 다른 사람이구나. 저 와이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약간 중요시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 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음. 그 제가 그리는 이미지들이 가끔 좀 뭐랄까 영화를 보면 좀 갇힌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아무튼 뭐 이 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고민이 되는 거 이런 데서 고민이 돼요. 이 네. 앞 페이지에 중간 아래쯤 보면 네. 하루 종일 다리로 땅을 파서 깊숙한 곳에 묻었다는 음. 것이 뭔가를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를 암시하나? 어. 근데 내가 지금 제재가 워낙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서 못 읽고 있나? 막 이런 생각. 제 생각에는 제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무언가를 암시하긴 할 텐데 제재도 그게 뭔지 명확히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느낌? 그러니까 다리를 혼자 땅을 파고 있을 때 느낌이 뭘까를 그렇지. 생각하면서 그냥 그 문장을 적어 내려갔던 거. 그런 면에서 제재랑 차장님도 되게 달라요. 그렇죠. 많이 맞아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는 차장님 글 얘기할 때 또 얘기할 건데 아 그래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재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뮤직비디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장면 장면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지 어떤 내용이나 내러티브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장면 장면을 상상한 것만으로 충분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지난번 하루키 책 같은 거죠. 그런 거죠. 아, 제가 하루키를 이제 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데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재가 그런 걸 의미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들이 좋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게 결국엔 불구덩이에서 사는 거고 그러면서 팔다리를 불태우면서 사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불사조처럼 그 재에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불태우면서 사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안 불태우겠다고 생각하고 이럴수록 진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 태워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게 낫고 그렇게 차가운 마음을 먹는 것은 오히려 되게 측은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있죠. 그러고 보면 저도 이미지가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어. 저는 원래 텍스트를 보고 이미지를 거의 못 떠올리는데 떠오른 게 있는데 그 왼쪽 다리마저 다 타버린 나는 한쪽 발로 콩콩해서 네. 옛날 그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는 나를 떠올렸어요. 그렇군요. 명작 아시나요? 아 저 잘 몰랍니다. 아, 진짜 전설의 때리세요. 고향만 알아요. 제가 제가 보면서 또 궁금했는데 어. 연탄 써봤어요? 일단 그쵸. 저 하수동 있을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도 국민학교 나름 다녔어가지고. 아 국민학교 다녔어요? 아닐 텐데. 아니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2학기 때 받겠습니다. 맞다. 네. 그게 무슨 그게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그게 무슨 말이니? 뭐 이런 건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이런 건가요? 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냐면 온전하게 국민학교를 다녔을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졸업은 안 했을 거다. 제가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자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저 1, 2학년 때 5, 6학년이실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다. 나도 뭐 나이 얘기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저는 묻어놨는데 그게 연탄재가 돼버렸다는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묻어놓는다고 보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야. 이 세계는 그냥 어쨌든 그냥 아낌없이 쓰는 게 나은 세계인 거지. 근데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불태우는 게 정화되고 좋은 느낌도 있는데 여긴 약간 피곤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기 불태우면서 정화되는 사는 느낌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네.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느 날 퇴근길에 창가에 앉아서 퇴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치는 거죠. 몸도 마음도 그래 다. 지친 느낌이 있어 여기. 다 몸도 마음도 다 지치는데 그냥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저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 같지 않은데 제가 되게 지금 제처럼 다 타버린 것 같은 느낌. 오늘 다 소진했다. 오늘 나의 것들은 다 연소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거기서 좀 착안을 해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썼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까지 찍어주시면 참 좀 해볼게요. 진짜요? 아니 직접 머릿속으로 찍어보라는 줄. 머릿속으로. 네. 그 정도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마지막도 되게 좋았어요. 그냥 말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우리답게 살자, 우리답게 다 타버리자 이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도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문장이나 이런 느낌들은 되게 좋았는데 계속 거기에 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 꽂혀 있어서 오히려 텍스트를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제재 글은 가끔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하는 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안 봐야 되고 되게 여기서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글이었나 그 제가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 같은 글이다. 맞아. 시인. 네. 네. 그래서 말린 거지. 그 느낌으로 읽었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제가 샤샤님 글을 읽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네요 순서가.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제재님 글이 더 길다고 했었는데 빽빽한 걸로 보면 샤샤님 글이 더 긴 거 같은 맞아요, 느낌이 사실. 있는데 네. 제 글은 약간 단문으로 돼 있어서. 네. 샤샤님의 글입니다. 화장이라는 글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되돌아보니 한 줌이다. 나는 한 줌의 종이 뭉치를 들고 섰다. 잘 마른 장작은 내 앞에서 기껍게 불꽃을 피웠다. 간혹 타닥하는 장작 소리가 경건한 목탁처럼 정신을 때렸고 나는 도공이 빚은 도기처럼 불 앞에서 순해졌다. 옆에는 박스들이 놓여 있다. 박스 안에는 평생에 써온 원고가 있을 터이다. 그러나 한 줌이다. 그 모든 원고에서 검은 글씨만 앞찾기로 쭉 짜면 얼마나 나오겠는가. 그 검은 액체 속에 또 검은 진주처럼, 아니 사리처럼 빛나는 정신은 얼마나 되겠는가. 한 줌이 채 안 될 것이다. 나는 부끄러웠다. 손에 든 종이 뭉치의 첫 몇 장을 푹 뜯었다. 낡은 종이는 미련 없다는 듯 기꺼이 날아오를 채비를 한다. 나는 그 아이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낸다. 불 속으로 들어가며 어떤 아이가 즐거운 목소리로 마지막 이야기를 남긴다. 결국 소설가는 한 권의 책 제목으로, 시인은 한 문장의 식구로 기억될 뿐이다. 아마 글을 막 쓰기 시작하던 때였을 것이다. 어떤 책 뒤의 해설에서 본 문구로 기억한다. 책 한 권은 언감생심 꿈도 꾸어본 적이 없고 다만 비루한 문장의 한 조각이라도 세상에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신기루 같은 희망에 기대어 글을 적었다. 이 한 줌의 글에 그런 문장이 있을까? 모르겠다. 나는 아무런 문장도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저 문장을 적은 이는 행복했을 것이다. 나는 그 책의 제목도 저자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작 책 뒤 해설에 적힌 저 문장은 어렴풋이나마 기억한다. 간절한 것은 딱 그만큼 멀어진다. 또 하나의 문장이 불 속으로 날아오른다. 나는 한때 글에 절박했고 그래서 슬펐다. 술을 무던히도 마셨고 사랑을 잃었다. 간절할수록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간절해지지 않는 방법은 끝내 알지 못했다. 그렇게 앓는 열병으로 고스란히 수천 페이지의 연설을 적었다. 글에 닿기 위한 계단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계단은 종이로 이루어져 있었고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이 몸뚱이는 너무 무거웠다. 나는 결국 닿지 못했다. 앉아서 멀거니 바라보면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때의 나는 지나치게 슬프지는 않았다.
춤을 추어요. 자, 우리 일어나 함께. 간혹 어떤 기적 같은 시간이 있다. 몸은 가볍고 정신은 투명하고 주위는 고요하고 마음은 눈을 감는 그런 때에 귀가 열리는 순간이 있다.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전 생애를 통틀어 좀처럼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게 들을 준비가 되면 언제나 곁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함께 일어나 춤을 추자 하고. 어쩌면 인생은 춤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몸치였다. 나는 좀처럼 박자를 타지 못했고 스텝은 늘 엉켰다. 잘해보려는 몸짓은 기괴했고 마음은 손끝에 닿기도 전에 추하게 왜곡되었다. 용서하라. 용서하시라. 용서하세요. 제가 미안합니다. 나도 어쩌면 잘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변명이 될까?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될까? 그렇다면 또 미안합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다만 병신 같은 나의 몸짓을 보여드리면 그대의 노여움이 좀 풀리실까요? 진실은 이것이 그대의 삶이라는 사실뿐. 염치 없는 일이다. 글을 사르면 속죄가 될까? 글 속에는 눈이 있다. 불 속으로 날아오르는 눈들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바라본다. 꿰뚫어 저 마음 깊은 곳까지 본다. 죽을 만큼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눈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눈은 슬퍼하고 어떤 눈은 안타까워하고 어떤 눈은 꾸짖는다. 나는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글들을 손에서 떠나보낸다. 왜 진즉 놓아주지 못했을까? 눈길로 아이들의 마지막을 좇는다. 아이들은 내게 인사하며 날아오른다. 가, 그래 가, 멀리 안 나가마. 네, 여기까지 샤샤님의 화장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막상 들으니까 정말 기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그 가끔 네. 낭독을 하실 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낭독을 하시든 가끔 이어폰을 빼고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육성으로 듣는 게 뭔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에 마이크 들어가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설명을 안 드렸구나. 청자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네. 전 이 글을 쭉 읽고 나서 제일 처음에 1차원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샤샤님 많이 힘드시구나. 글 쓰는 거 힘들구나. 다른 거 말고 글 쓰는 게 생각보다 역시 힘들구나. 글 쓰는 건 힘들죠.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그런 이미지가 또 떠올랐어요. 뭐냐면 한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제 좀 황혼에 접어든 네. 노년의 소설가가 아궁이 앞에 앉아서 음. 하나하나씩 넣으면서 할 때, 그러니까 노년의 소설가를 떠올리니까 더 고통이 느껴지는 듯한 글이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네. 네. 그랬어요. 어떤 리액션일까요? 저 뭐 발표하나요, 지금 선생님 앞에서? 우리 제재 그랬구나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군요. 왜냐면 그 박스 안에는 평생에 써놓은 거가 있다고 하니까 네. 또 좀 한 글 한 1년 쓴 소설가 이런 사람 말고 좀 오래 글을 써왔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제재님 글 얘기하면서 샤샤님 그때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네. 샤샤님 글은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대부분 명료한 완결성이 좀 있어요. 이 글 안에 글이 한 페이지더라도 이 안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끝나는 맞아요. 매짐이 확실하게 있어요. 어. 그 매짐이 뭐 열려있던 닫혀있던 근데 이게 전 제재랑 되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분석 날카롭다. 진짜. 그래서 기승전결이 확실히 들어있는 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게 글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쓰는 사람의 성향과 읽는 사람의 성향인데 저는 샤샤님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공감이 많이 가고 제리님 글은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노력은 안 하셔도 돼요. 어쩌면 네. 이쪽이 좀 더 유치한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제재처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세련된 걸 수도 있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더 문학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문학의 성취나 깊이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약간 그러니까 에세이나 산문보다 조금 더 그 소설 쪽인 느낌은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그 사장님 오늘 글 보면서 네. 쭉 그동안 글도 떠오르면서 느꼈던 게 되게 뭐랄까요 그 안에 어떤 순수성 같은 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뭘 하나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 뭔가 명징한 뭔가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항상 있어서 아니 근데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들어보니까 약간 이것도 전부 다 그렇다면 좀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작품을 관통하는 뭐가 있어요. 네 맞아요. 뭐지? 저는 그게 되게 그 모시적 섬이 아니고 네? 모시적삼. 뭐라고? 아니, 약간 모시게 모시적삼이면 약간 무명으로 만든 옷 같은 느낌이 아. 생각이 나서 저는 그런 식의 이미지는 아니고 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매 작품마다 그게 달라지기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순수함의 결정 같은 네, 그 네, 착함의 순수함 말고 어떤 정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제대님 말 듣고 샤샤님의 이전 어떤 글이 떠올랐냐면 괴물이 떠올랐어요. 아 괴물에서도 맞아. 거기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거기서 뭔가 하나 지향점에 꽂아놓고 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여기도 있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결정이란 말이 참 좋네요. 약간 진주 같은 그런 게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군요. 여기서의 연소는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약간 연소가 피곤함이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소도 막 정화된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거든요. 그냥 다 떠나보내는 느낌이었긴 했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저희 셋의 글을 처음 놓고 처음 한 번만 읽어봤을 때는 네. 우리 셋 다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 저는 약간 네. 뭐 아주 소박하게 표현하면 시원섭섭한 거를 표현한 거였어요. 네. 약간 노연하고 풀려나고 날아오르고. 근데 그게 뭐 마냥 기껍지는 않은데 그쵸.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지. 야,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얽매임에서 좀 벗어난 그런 느낌일 거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거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연소시킴으로써 약간 그치. 벗어나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약간 주제가 바뀌었는데 족쇄 이미지가 남아 있는데 이번 주 족쇄 아니었어요? 족쇄입니다. 쓰고 보니까 그러네. 결국엔 쓰고 싶은 얘기 있으셨어요. 아니야. 이거는 근데 아니에요? 연소로 쓴 거예요, 확실히. 아 그래요? 족쇄를 썼으면 다른 거 썼을 거야. 무의식에 있었을 거야, 진짜. 네. 아니 근데 네. 명확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공고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있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결국엔 나를 속박하는 무언가일 수 있다. 이게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간에 그 나는 한때 그래 절박했고 그래서 슬펐다로 시작되는 그 문단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그런 메시지라고 하기 좀 뭐하고 그런 걸 좀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원래 가장 좋아하는 것에 얽매이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도 뭔가를 쭉 써놓고 글이 묘하게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한데 뭘 바꿔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바꿔야 된다고. 걔 때문에 지금 다 걔를 살리려고 다 망가지는 거다. 맞아요. 과감하게 좀 버릴 줄도 알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간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쓰는 이유는 기억되기 위해서일까? 의식적으로 기억돼야 돼라고 하지 않더라도 쓴다는 것은 어쨌든 무언가를
남겨두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냥 없는 건데 음. 그 실제로 이렇게 물성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남는 거라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면 나는 기억될 만한 뭔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줌아웃해서 보면 이 사람도 결국엔 저 문장을 누가 썼는지 문장만 기억할 뿐 책의 저자도 제목도 생각 안 나지만 그렇죠. 또 그냥 해설의 한 구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쩌면 이 소설가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한 60쯤이라고 하면 한 30년 동안 이 글만 썼던 샤샤님일 수도 있고. 아유 이것도 책 한 12호 나왔는데 제재는 무슨 책 한 권만데 3년이 걸리고 다 부질없고 아, 다 태우고 뭐 그렇구나. 나 지금 이것도 책 태우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약간 마음에 걸리는데 네. 제가 제재 글보다 훨씬 말을 많이 해서 이건 성향의 문제라고 아닙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한번 하면 더 불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샤샤님 글 중에 딱 꽂힌 문장이 하나 있어서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전 생애를 통틀어 좀처럼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묘하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일이죠 듣는 게 진짜. 전 춤도 사실 좀 궁금하긴 했는데 제재는 춤 잘 추잖아요. 제재하면 춤이죠. 또. 댄싱 모신. 아 제가 요즘 사실 비기 하나 연마하고 있는데 비보잉한다. 다리가 다쳐서 좀비 춤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미 2PM이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트비트. 아 그때 네, 좀 몇 년 전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여기까지 샤샤님의 화장이라는 그랬습니다. 글이었습니다. 그렸고 네. 네. 자 이제 곰곰님의 글을 제가 읽어야 될 텐데요. 네. 저희 오늘 이제 이 글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실 이제 곰곰님의 글은 그렇죠. 글 제목은 내 마음 깊은 곳의 불. 네, 사실 노래 하나가 떠오르는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그 모르겠는데. 노래대로 부르셔도 됩니다. 딱 그거 생각하고 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제가 이거 끝나고 물어보려 그랬는데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끝나고 불러주세요. 난 불러주세요. 모르니까. 네. 일단 낭독부터 하고. 마지막까지 딱 읽고 네. 지금까지 공고님이 쓰신 하고 부르면 되겠다. 좋다. 진짜. 제재 노래도 잘해요. 그러니까 또 말렸네 또. 네. 제재 이거 하면 청취율 대박. 아 진짜요? 아마. 가망 없어 보이는데요. 네, 자, 내 마음 깊은 곳의 불. 네, 곰곰님이 쓰신 글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는 왜 인문학 공부를 해야 하나요? 스스로 더욱 넓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남들보다 높아지거나 혼자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배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넓어질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불을 꺼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같은 뜨거운 불도 있고 불안, 우울, 절망 같은 차가운 불도 있습니다. 내 안의 불은 속에서부터 나를 태우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태웁니다. 애초에 불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음속의 불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을 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이 더는 타지 못하게 물을 뿌려서 불을 죽이는 방법과 불이 더는 탈 수 없을 때까지 다 타게 두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방법으로 불을 끄는 게 좋은가요? 우선 우리 안에 있는 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불마다 끄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들여다보세요. 어디에서 불이 시작되는지, 본인 마음이 엉키기 시작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불을 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은 어떻게든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막연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게 제 일인걸요. 네, 여기까지 곰곰님이 쓰신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이었습니다. 의미 틀린 것 같은데. 나 왜 했어 그럼? 아 진짜. 의미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 첫음을 잘못 잡아서. 아니야, 첫음 문제가 아닌데. 아 미치겠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모르는 노래라 아예. 누구 노래예요? 저는 부를 수가 없고 네. 제가 부르는 의미 다 틀릴 거라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으라는 신해철의 노래. 신해철. 네. 이거 아니 제가 부른 아니에요? 다시 해봐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길게 해봐. 거기만 하려니까 어려운가? 후렴을 해봐. 아니요 후렴 몰라요. 아 그래? 네네네. 아무튼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신해철 씨의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너를 표현하려고는 했습니다. 네. 네, 그거를 좀 명심해 주시고. 네, 그 곡이었고요. 다른 노래를 한 건 아닌 네, 거예요. 아. 그 곡이었습니다만. 네, 왠지 신해철 형님이라면 이쯤에 그분 노래 소절을 넣어도 딱히 딴지거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좀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립군요. 그러네요.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노래 왜 했냐 나. 노래하느라 고생하셨다고.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공고님의 글이었는데 네. 저는 사실 받자마자 제목 보고 흥얼거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장 1번으로 궁금했었고 이게 어떤 대화 형식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맞아요. 따옴표를 그냥 앉는 거죠. 그렇죠. 그 결국엔 막연한 말을 하고 있던. 별로 할 말 없으시면 끝내도 돼요. 아니요. 아,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결국 막연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맨 마지막에 막연한 말씀 감사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건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떨 때는 되게 좋기도 하고 그쵸. 어떨 때는 되게 아프니까 청춘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거죠. 이런 말들이 쓸모가 있나? 정말로 의미가 있나?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건 오히려 막연한 말씀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나서 말하는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그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게 제 일인걸요.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자기 일인 거지.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딱 받아들고 들었던 생각은 일차적으로 그거였어요. 어떤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흔히 메타 논의라고 하죠. 그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메타논이. 그러니까 메타 논의 맞나요? 하여튼 네. 메타가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간 거 얘기할 건데.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 그러니까- MC 메타밖에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인문학 공부에 네. 대해서 얘기하는 네. 이 내용이 실제 하고 싶은 말인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실제 하고 싶은 말인가. 두 번째이죠. 두 번째죠. 네. 그렇죠. 예. 역시 메타.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제 하고 싶은 말이 이 내용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내용에 반대되는 네, 것인가. 약간 둘 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이 제 생각과 다르진 않아요. 그게 다르진 않은데 그렇지만 이건 의미가 있나?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어린 친구한테 한번 조언이라고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친구가 어린데 책도 되게 많이 보고 인문학 공부 되게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어떤 자리가 술자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친구보다 더 나이 많은 어떤 사람이 뭐 막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약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사람을 대하면서 말할 때 어떤 느낌이 확 들었냐면 나 너보다 많이 알아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너가 공부 많이 하고 그런 거 너무 좋은데 누구보다 많이 한다거나 내가 너보다 그래서 나아가 아니라 넓어지려고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름 저는
좋은 마음으로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내가 얘기했던 것도 꼰대질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서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렇군요. 사실 앞에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깊어지거나 높아지거나 해서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넓어지기 위해서인데 근데 결국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또 뭔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그 공고님은 항상 그 여행용 어댑터 같은 장치가 하나씩 숨어 있어요. 설명 한번 잘 들어보죠.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전류를 딱 바꿔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한 번씩 뭔가 변칙적인 뭔가 팍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텍스트 안에 컨텍스트, 네, 그 텍스트 안에 컨텍스트를 오래 써먹네. 접목시키는 그게 있는데 맨 마지막 두 줄로 인해서 이 글이 완전 달라지는 맞아요. 거죠. 그건 확실히 네. 있어요. 되게 그걸로 인해서 이게 되게 아이러닉한 글이었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정말 꼰대질을 하는 게 아니라면 네. 좋은 말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잘 못 듣거든요. 옳은 말이랑 좋은 말들을 평생을 통틀어 잘 못 듣게 되죠. 그쵸. 그런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뭐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애하던 시절부터 늘 이제 하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아내가 됐지만 여자친구가 가끔 아주 농담처럼 그냥 뭐 나 예뻐라든지 뭐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뭐, 가끔인가요? 네, 뭐 하여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되게 분위기 지금 이상해진다. 되게 좋아요. 빨리 더 얘기해. 네. 그럼 뭐 이렇게 뭐 예쁘지라든지 사랑하지 뭐 아직도 몰라 이렇게 아, 예. 얘기하고 별로 좋은 학생이 아니네 막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이러면 몰라 나는 몰라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 내가 평생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학원 그랬었어요. 아씨 뭐라고요? 아닙니다. 보기 좋았어요. 아, 되게 보기 좋고 나도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되게 제재 뭐 안 하나? 이게 한 불 붙으면 막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냥 노래 부르는 걸로 오늘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 오래 하셨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누구나 자기가 별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고 못생긴 것 같고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평생 너는 예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말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넓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넓어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네. 내 안에 불을 꺼야 그렇죠. 된다. 근데 그게 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좀 궁금했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불을 꺼야 한다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주제가 연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군요. 이렇게 확. 들어왔죠. 이게 말이 무슨-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그렇죠. 네, 그럼요. 주제가 탐욕이었으면 마음속에 탐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왔겠죠. 뭔가 다른 게 있었겠지. 근데 네. 삐딱하게 보면 이 설명해주던 이 사람은 연소가 주제였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게 주제였으면 그거에 맞게 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을 끄고 그 안에 그 불이 다 타버리고 난 뒤에 뭐가 남는지를 보고. 아 맞아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이런 진짜. 부분이 좀 전 통찰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실제로 항상 있죠.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맞아. 타고 남는 게 너다라는 건데 그쵸. 이거 되게 통찰력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불이 어떻게 타고 있고가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타고 난 뒤가 그걸 어떻게 끌 거며 수습할 거며 그리고 남는 거는 결국 넌데 남는 것들은 어떻게 너가 받아들일 거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타고 남은 거에서 5번쯤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요. 저 다리 하나로 땅을 파고 새의 글이 메타인데 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자주 가던 카페가 지하에 있었는데 1층에는 펍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펍에서 불이 났어요. 아이고.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실수로 주방에서 불을 낸 거예요. 근데 네. 처음에 불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화기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소방차가 오고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소방서랑. 근데 뭐 헤맸는지 길이 막혔는지 소방차도 좀 늦게 오고 그래서 네. 그 1층은 전소가 됐어요. 아이고 1층은 전소가 되고 위층으로 그 흐름 다 먹고 결국에 소방차는 와서 막
물 뿌리고 막 이렇게 결국 끄긴 껐는데 지하에 있던 그 카페는 바닥에 물이 다 고이고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분이 그 자리에서 한 5년 8년 꽤 오랫동안 그 맥주 펍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바닥에 앉아서 뭐 울고 아이고. 뭐 이러셨다고. 저는 그게 새벽이라 그때는 없어서 다음 날 가서 봤는데 아,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뭐가 생겼을 것 같으신가요? 펍이 없어지고 1층에 1층에 펍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됐어요. 그 층에 그 자리에 똑같은 펍이 똑같은 모양 그대로 똑같은 사장님과 똑같은 직원들과 불을 냈던 직원까지 같이 오. 그대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오. 되게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되게 인상적인 에피소드네요. 좋은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막연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네모 쳐놨거든요. 아 여태 노렸구나. 네, 저희 또 연소를 가지고 네. 저는 사실 근데 아직까지도 새 글에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결국엔 뭔가 우리 것들을 태우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가져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저는. 전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 글들에 딱히 해피엔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꼭 그래.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 20회인데. 아 20회인데. 네. 뭐 네. 그냥 우리답게 다 타버리면 되죠. 네. 그렇죠. 그 부분 좋았어요. 네. 네. 예. 그리고 글들한테 이제 멀리 안 나가마 얘기해주면 되고. 멀리 나가서 좀 잡아오세요. 괴물 같은 거지. 아, 괴물이요? 오늘 주셨던데 저한테 열심히 타이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네. 연소란 소재로 샤샤님이 고르신 소재로 글을 썼고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저희가 또 샤샤님이 고르신 책을 네. 그쵸. 다음 주에 다음 피로 사회 제가 맞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저희는 이제 21회가 되겠네요. 찾아뵐 텐데 저희가 사실 피로사회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책 읽을 어워드 정도가 될까요? 이 책을 연말정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돌려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뭐 한 해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그건 또 저희가 차차 네. 기획을 해서 네. 다음 방송 때 얘기 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럼요. 뭐 없어서 아직. 예, 서프라이즈가 아니고요. 네. 아무도 뭐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 하고 싶다 정도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다음 회 네. 21회 저희 짧게 오늘 방송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곰곰님. 샤샤님. 네.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연소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글이었던 것 같고 다들 분위기가 무거운 가운데 글을 적으신 것 같아서 네, 뭐 반갑고 좋았습니다. 제자님 어떠셨나요? 좀 다 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떤 연소라는 소재가 나왔을 때 저는 3명 중 1명은 윤회를 가지고 쓸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그 예상은 샤샤님을 향해 있었지만 뭔가 종교 전문? 뭔가 그랬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글을 쓰면서 저희 뇌의 어떤 한 부분을 태운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자리에 또 다시 굳은 살이 생기고 뭔가 정화가 되는 듯한 느낌. 저희는 또 다음에 또 글을 쓰면서 태우겠지만 이대로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세상 대부분의 일에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에도 있고 흐름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방송에도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흐름이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우리가 지금 제 생각에는 다시 좋은 흐름을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오늘. 저는 이 책 시간보다 읽을 시간이 더 좋고 읽을 시간도 어떤 날은 굉장히 좋고 어떤 날은 조금 좋고 이렇게 사실 솔직히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오늘은 많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좋음은 주제나 글과도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흐름이라고 보면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다음 책까지 이 흐름은 최소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뭐 연말 그 특집 망하는 아 그렇구나. 최소한 갈 것 같다는. 아니야. 네. 근데 연말 특집에서 정점을 찍고라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정점은 안 돼. 정점은 맞아, 안 되죠. 맞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글이글 타올랐던 음. 이 책 이글 20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20일의 피로사회라는 네. 책으로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님 책 좀 사주세요. 책 주문했습니다. 전자책 어디 삭제? 제가 올레이북에서 샀었는데 그때는 별 제가 KT 쓰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때 별 포인트로 100% 구매가 돼서 책 되게 많이 샀거든요. 망했어요. 망할 전자책. 전자책은 이런 게 최고 단점이죠. 저는 전자책 만드는 일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사야 되는 걸로. 네, 어금니를 꽉 깨무시는 것 같지만 홈런볼을. 자, 저희 이 책 이글 20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ehind story. 근데 이거 제재님 글이 더 길다고 했었는데 음. 빽빽한 걸로 보면 샤샤님께 더 긴 거 같은 맞아요, 느낌이 사실. 있는데. 네. 제 글은 약간 단문으로 돼 있어서. 네. 깊은 한숨. 제가 잘 편집해 드릴게요. 네. 부담 없이 읽어주세요.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힐잇 뭐야? 방금 뭐 들은 것 같은데. 샤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입에서 자꾸 도네요. 저 이거 하나만 고쳐주세요. 네. 이거 저로 고쳐주세요. 이를 해설이 적힌이 여기 있다. 알겠습니다. 저 문장으로. 네. 꼼꼼하시네요. 아 예. 꼼꼼했으면 제대로 프린트를 했겠지.